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 잘해요. 사위나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일을 요령 있게 해내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뭐 좀 지나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 표는 이재명한테로. 호남 경선도 압승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육해공 군 장성 1000명이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곧 탄생될 이재명 정권은 기존의 민주 정권보다 더욱더 원칙에 준수하며 더욱더 포용하는 정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라진 검찰 분위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윤 부부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 명태균에 이어 김태우 공천 개입,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한 포항시장 그 공천 개입까지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건진 법사 또한 지금 수사에 착수했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또한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만 났다는 윤석열 대선 발언 사건 선거법 위반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 부부 관련 모든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왜 이러는 걸까요? 어차피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이제 모든 윤 부부 관련 사건들 특검으로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앞서서 수사에 착수를 할까요? 특검으로 가지 못하게 윤 부부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일단은 수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을 전하며,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달 11일에 이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설계자인 정영학이 처음 계획했던 분양가는 평당 1,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성남시와 개발 이익을 5대5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그 5에 해당되는 금액 5,503억이 성남시에 지급이 되었는데, 검찰이 정영학이 증거로 제출한 예상 분양가 시뮬레이션 X파일의 숫자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에 정영학 변호인 측은 검찰이 X파일을 1,500만 원으로 조작한 후 초기 조사의 증거로 갑자기 들이미니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감과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조작, 기획수사와 압박에 의해 그릇된 진술을 하였다라는 거죠. 정영학의 뒤늦은 커밍아웃은 향후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사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검찰에서 뇌물죄로 몰아붙였던 사건이죠. 그런데 김만배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간에 탈탈 털어도 받아먹은 게 나오지 않자 뒤늦게 공무상 배임죄로 추가 기소를 해서 수사를 진행한 건데, 그 결정적 증거가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당 1,400만 원으로 했을 때 성남시는 개발 이익의 반을 가져오는 엄청난 공적을 세운 건데, 평당 1,500만 원, 당시 초기의 실제 분양가 1,600만 원으로 산정을 하면 그 비율은 5대5가 아니라 4대6, 3대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 이익 환수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이 배임으로 걸고 지금까지 날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실제 분양가는 한참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 성남시는 왜 이렇게 계산착오를 한 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법도 한데, 초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를 하고 책정을 했던 것이고, 이를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와 1,400만 원으로 끌어올려 다시 책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초기 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금액 1,000만 원으로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면 5,503억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되었을 것이고,
2천억에 가까운 그 차액은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개발 이익 환수는 이재명에게 상을 줘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검찰을 앞세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지만 않았더라면 이 대장동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100% 다 먹었을 텐데 이재명 때문에 그렇지 못했으니 화가 난 겁니다. 아무튼 정령하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의 증거 조작, 압박, 기획 수사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줘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억지스러운 대장동 배임 사건은 완전히 무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참 못된 검찰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내란죄로 탄핵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으니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걸 보면 화가 나죠. 그 내란의 밤 온 국민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죠. 화도 나고 그 뒤로 이어지는 헌재에서 보여진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정말 그 반성도 없는 뻔뻔함이란 그래서 윤석열을 상대로 한 계엄 피해 이자료 소송,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변론 기일이 5월 16일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일단 이번 1차 소송에 참여 인원은 105명인데 앞으로 2차, 3차로 가면 수만 명이 함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거 미국 같았으면 수천억대 피해 소송인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그러한 판결례가 없죠. 아무튼 재판부는 국민의 화를 조금이라도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판결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입벌구 내란 검찰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이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장모 최은순의 15난장, 대장동 부실대출 관련 수사 무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다 빠져나간다면 정말 검찰과 사법부는 답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소시효가 8월 초면 소멸됩니다. 조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대구 경북에서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5%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했습니다. 대구 시민 4명 중 1명은 깨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뒤를 이어 홍준표 18%, 한동훈, 김문수 13%. 재밌는 건 출마도 하지 않은 한덕수가 16.7%입니다. 출마도 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한덕수를 크게 관심 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한덕수를 잘 아는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행이 결심이 선 것으로 안다. 이르면 30일에 사임한 뒤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조차도 남의 입을 빌어서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 없는 사람이다. 한덕수가 주위에다가는 주변의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그 진짜 속내가 뭐든 아무튼 나와라. 나와서 호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라면서 벼르는 사람들이 많죠. 선거판에서의 인사검증은 공무원 인사청문회하고는 그 강도와 지저분함이 차원이 다르죠. 과거 자신의 공직생활부터 가정사, 내란의 추억, 그리고 그 영혼까지 탈탈 털릴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털려온 것에 딱 반만 털려보자. 아마도 중간에 혼절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